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은 뭐 전자기기 얘기는 아닌데요. 보통 휴대폰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세요? 뭐 통신사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자급제를 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질 좋은 중고 거래를 해서 중고폰을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저 중고 거래했다가 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3세대 11인치를 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그 128Hz라든지 그런 게 너무 갖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64기가 기준 11인치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좀 싸고 싶어가지고 이제 중고나라를 뒤지다가 256기가를 뭐 이거 비츠 이 이어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20 얼마까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 사기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너무 싸고 이런 너무 좋은 애플펜스까지 너무 좋으니까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62만원 정도. 야, 아이패드가 130몇만 원, 그 120몇만 원인데 택배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택배 거래를 해서 한 62만원 반쯤 보냈거든요. 반쯤 보냈는데 결론적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이 나쁜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서 욕을 쓰면 안 되니까, 나쁜 놈들이 사기 수법에 대해서, 제가 당한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중고거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첫 번째로 카카오톡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 연락처를 이렇게 안심번호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카톡으로 대화해야 돼요.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더치트라고 아세요? 더치트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기 조회예요. 이 사람이 뭐 사기를 했고 이런데, 여기에 중간책을 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놈들이 중간책을 껴서 예를 들어서 알바 형식으로 이제 알바몬 같은데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돈 받고 그 사람한테 주는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이 중간이에요. 중간. 저는 이제 준영이고, 이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치고 또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나쁜 놈하고 연락이 되는데, 이 중간에서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이 나쁜 놈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사람은 그거예요. 알바인 줄 알고 그냥 돈을 받고 빼고 돈을 받고 빼고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못 잡죠. 네. 이제 한번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책의 계좌를 받아서 이 사람 다른 계좌한테 쏘는 형식. 그러니까 삼각형, 트라이앵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이 중간책, 얘는 알바라고 생각하는 애는 이런 식으로 이 나쁜 놈한테 주는 형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뒤집어 쓰는 형식.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제가 이거 믿고 좀 당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명함하고 같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사기 당했을 때.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까지 하는데 믿을만 하겠는데,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의 수법이에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분증이 아니라 그 명함 같은 걸 보여주면 믿지 마세요. 실제 그 번호로 연락이 안 돼요. 예. 제가 연락을 몇 번 해봤어요. 사기 당하고 나서. 그래서 절대 연락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카톡 푸사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 프로필 하면 의심도 될 법한데, 카톡 푸사가 애기 밥 먹여주는 아빠처럼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도 다 사기를 친 사람들한테 도용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영악해졌다 그러죠. 영악해졌다 그러고 나쁜 놈들이고요. 그리고 뭐 결론은 아니고,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중고 거래, 뭐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라든지 당근마켓에 보면은 거래 내역이란 걸 믿고 구매를 하잖아요. 뭐 당근마켓은 직거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래 내역이란 걸 믿고 구매를 하는데, 얘네들이 하나만 있으면은 의심을 하니까 두세 개를 남겨놔요. 그래서 거래 완료 형식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이 사람 거래를 입히는 식으로, 이런 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기를 그 전에도 한두 번 당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반만 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120만 원이었으니까 한 62만 원 정도 내겠습니다. 그래서 냈는데 그거를 사기 먹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께 이런 거를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수법이 아직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1, 2년 제가 그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오래된 수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기를 안 당하려면 일단 직거래 무조건 하세요. 직거래.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아예 거래를 안 하던가, 그게 너무 싸도 거래를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직거래 하세요. 예.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이 직거래를 유도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먼 데로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창원, 아예 마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먼 데로 해서 아예 택배 거래를 이렇게 유도하거나 아니면 거래 욕구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거래는 무조건 좀 건너뛰세요, 여러분들. 예,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는 놈들은 대부분이 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알뜰요금제를 쓰면은 뭐 무제한이 아닌 이상에는 문자가 뭐 100건이고 200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면은 뭐 카톡으로 대화하자라거나 아니면 댓글로 이렇게 문자,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카톡으로 얘기하자는 얘기는 좀 이렇게 패스하시고, 그 다음이 거래 내역이 많은지, 예, 그거 확인하시고 전화번호가 확인이 안 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명함에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전화번호가 뭐 더치트 다 해봤는데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화번호도 웬간하면 믿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직거래인데 항상 한 10만 원 넘어가는 거 웬간하면 직거래 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같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대략적으로 15명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결국은 진짜 맘 잡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책은 알바인 줄 알고 했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소송까지 갔어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지금 돈이 없고 그래서 좀 쉬운 알바 찾다가 이 알바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형식으로 소송에 갔는데 돈 얼마 받았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송에 참여 안 해가지고 그랬고, 이 나쁜 놈들은 해외로 튀어가지고 절대 못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2달 정도 걸렸는데 절대 못 잡더라고요. 예. 해외로 튄 놈들은 절대 못 잡는데요. 제 친구가 경찰이 2명 있는데 2명 다 좀 희박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한 놈들은 좀 잡을 수 있는데 그 중간책은 좀 못 잡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조금 오늘은 제가 전자기기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씁쓸한 기억이죠. 한 2년 전, 아니지, 2021년이니까 딱 이맘때쯤 당한 것 같은데? 한 2년 전에 당했어요. 19년도에 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짜증나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싶어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좀 패드 같은 거, 전자기기도 중고거래 많이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택배 거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돼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좀 어려워요, 사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직거래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그 안전거래라고 그걸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좀 그것도 손이 많이 가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중고거래할 때 그 얘기를 써요. 제 게시글 올려놨어요. 저는 2019년에 이 사기를 당했으니까 한번 보시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뭐 번외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진짜 위험합니다, 거래라는 게. 그러니까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네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